여성의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여성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성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여성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성의 능력이 있다면 고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여성이 자신의 문제, 현재 여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충분한 권한이나 대표성을 현재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의 이유를 묻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을 말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실력이라든지 책임감 등을 얘기하며 객관화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공유하는 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과 여성은 다른 면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업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그쪽이 편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성 인력이 저임금 하위직에 수평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 고용 할당제는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 실력 있는 여성 중에서 기업에게 선발하라고 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용 할당제는 실력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성 할당제는 여성 정책의 전반의 한 과정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정책은 지금 다양하게 함께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업의 최대의 목표는 최대 이윤을 추구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에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공헌적인 책임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현재 우리 국내 기업은 경제적인 책임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1차적 목표는 당연히 경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선의 개념입니다. 선의 개념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비난을 받을 일이지 그것을 의무화하여 강조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책임 안에도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론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여성고용할당제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사적, 공적 영역을 아우르며 우리의 총체적 삶에서 기반합니다. 즉, 다른 정책과 다르게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까 반대 측의 의견이 음주운전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으로 음주운전 문제를 통해서 비유하신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좀 더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 측 의견은 여성할당제의 의미를 너무나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론을 펼치겠습니다. 여성의 양적 증가는 왜 필요하냐? 바로 실질적 평등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성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그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을 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경험은 철저히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여성이 아닌 여성과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남성이 여성의 차별적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저임금, 하위직 직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문제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인재로서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성고용할당제가 지향하는 것은 여성이 고용시장에 유연하게 진입하는 것이지만
현재 수평적 구조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그 여성끼리 서로의 고용 상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여성의 고용은 수직적인 분포로 재분포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저희는 모든 여성을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선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여성이 많지만 여성이라는 성의 위계로 인해서 고용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여성이 더 많은 인재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여성이 먼저 고용된다면 그 성과 파급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비단 여성 할당제뿐만이 아닌 모든 여성 정책 전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전혀 실현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는 차례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여성이 다양하게 기업에 진출하고 그 여성들이 여성 스스로에 대한 대안을 다양하고 모색적인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성 인력이 있을 때만, 즉 이거 수적인 여성이 진출했을 때만 그 해결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신지도 않은 사람에게 뛰거나 구르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는 여성에게 신발을 신기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양적인 보장을 전제하는 과정이며 그래서 여성 고용 할당제는 잠정적이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또한 저희는 사기업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여성 고용 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할당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기업은 자신의 형태에 맞게 유연하게 여성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회적 책임은 국가와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기업과 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누가 먼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것은 국가와 기업이 동시적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책임인 법적,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불리한 고용정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1차적인 법적, 윤리적 부분에 간과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업은 전체의 경제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이 됩니다. 실력 있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선 경쟁의 중심인 사기업 내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양성평등 원칙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양성평등의 원칙이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성이 노동인력으로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 여성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 고용 할당제는 분명 사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여성 인력의 효과는 이 옆에서 보신 사태와 같이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이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 기업과 여성 모두를 위해서 국가는 충분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여성 할당제 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찬성 측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다른 점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업이 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다 시행한 뒤에야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기업의 자신의 기업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그래야 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 헌법에 다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 찬성 측에서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제시해주지 않고 모호하게 윤리적인 측면을 마치 법적인 측면처럼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물론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헌법 119조 제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첫 번째 확인 질문에서 구조 변화가 인식적인 원인을 가지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제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주지 않으셔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질적 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질적 평등이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기회의 평등 이상의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업마다 각자 기업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나름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또한 여성의 특성과 남성의 특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찬성 측의 인론에서 주장했다시피 지금 여성 인력이 사회에서 필요시 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함 그리고 감성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면인데 그것 또한 여성의 능력적인 특성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편견이 아니라 여성, 남성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당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할당제의 종류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대답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당제 종류에는 최소 자격 조건 할당제, 목표 할당제, 결과 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당제의 특성, 성격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할당제가 어떤 종류의 할당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이 사기업에게 이루어질 때 그 사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일부 정책들이 현재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OECD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인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OECD 평가에서 단기적 수치 목표 할당의 달성에 초점을 두어 그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한국의 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유한 킴벌리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푸르게 우리가 항상 푸르게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에게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 책임, 사회 환원적인 역할을 수행한과 동시에 유한 킴벌리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접목시킴으로써 양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 책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사회 책임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가 배제된 상태에서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반대측 두 번째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제2창학의 비전으로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대한민국 10%의 지도자를 키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숙명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며 창조적 지식과 미래형 기술, 봉사적 성품을 갖춘 각 분야의 훌륭한 리더 양성을 최대의 사명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면 실력 있는 여성의 능력을 키우고 능력이 있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사기업에도 시행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 평등의 의미에서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인력 활용이 경제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거 역시 모두 그 근거가 없고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 강제로 사기업의 여성할당제를 일정부 도용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사기업의 자율성, 침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부당함을 저희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 국가의 경쟁력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은 자신의 기업의 특성에 맞게 또 자신의 나름대로 경영 마인드와 주관에 맞게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것이지 국가의 권한으로 강제적 조치로 여성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물론 지금 여성이 고용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할당제 같은 강력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 여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상의 권한을 맡기고 그리고 기업이 우수한 여성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줄 뿐이지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인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여성 인력 유치를 위해 협력한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여성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적인 실천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요구되는 복지, 윤리적 책임은 자발적으로 수행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성할당제는 사기업에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자율성에 근간한 인재 등용,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동반자적 인식의 상생 협력, 이것이 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반대 측 모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병원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사기업에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현재 남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은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산정 측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는 이윤의 창출의 목적이 있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목표로 나가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업이 위법한 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할당제에는 강제적인 고용 조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에 따라서 또는 법적인 강제 조치 혹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도 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당제는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또한 기업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게도 또한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도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GDP가 향상하고 여성 인력이라는 인구의 반이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성할당제는 실력 있는 다수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측의 말씀을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것은 여성 리더를 기를 수 있다는 저희 학교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없는데 여성 리더는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했을 때 바로 비로소 여성 리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평등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평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의 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등의 실현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시행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서 평등을 실현할 때 남녀 평등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실현은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미루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며 구조적인 불평등이 나타나 있고 이를 시행하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양쪽 바퀴가 모두 잘 돌아가야지만 잘 힘을 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바퀴가 동등하게 정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 힘을 받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사기업에서 여성고용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숙명 토론의 규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학생 여러분, 토론대 잘 보셨습니까? 네, 결선에 우리 두 팀의 학생들 토론 능력만 뛰어난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도 거의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드러냈다는 데에서 정말 대학생다운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지성미란 이런 것이구나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학생들 토론을 끝까지 응원하고 또 지켜봐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시겠는데요. 그동안 학생 여러분들요, 지금처럼 조용히 토론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심사위원님 말씀과 총평, 결과 발표, 그리고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부 사회는 작년에 열린 제3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은상 이상의 수상자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숙명 리더그룹의 하나인, 그리고 토론열기 확산에 기여해온 우리 청의 제3기 학생들이 진행을 맡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숙명토론대회 1부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조경순 심사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찬성팀과 반대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인 여성 할당제 4개월에도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물론 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주된 가치관에 입각한 조목조목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우리가 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시행되어서는 곤란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양 팀은 모두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상대방의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초점을 찾아서 그 논리를 파고드는, 그래서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상대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론의 기회를 가졌음을 우리는 모두 칭찬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뿐 아니라 여기에 같이 참여해준 청중에서도 많은 보이지 않는 지원과 또 경청하는 태도로서 토론자들을 모두 응원해 주었기에 이 토론 대회 전체는 모두 우리 전체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옳음을 찾아갈 수 있는 절차적인 옳음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왕상한 심사위원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강대학교 법학과 왕상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기뻤고요. 또 이렇게 와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여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쁨의 대상이었는데 토론자들은 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 제가 떨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떨리네요, 이 자리가.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토론 잘 보았습니다. 토론 잘 보았고, 제가 방송에서 토론을 진행한 것이 1999년도부터 일이고, 올해 그래서 한 6년째 되는 해인데, 그 어느 토론 방송보다도 열띠고, 내용이 있고, 참 질 높은 토론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 토론에 임하게 될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방송 토론의 그 질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크게 양쪽의 장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 승부사 팀이었었죠.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 그 제3자가 토론을 보면서 제3자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3자를 설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참 토론자가 여유가 있고, 뭐가 좀 풍부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그 승부사 팀의 기수가 가장 돋보였다는 점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그 여유라는 면이었고요. 반면에 토단, 토론의 달인 팀은 그 토론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설득력 있는 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방법적인 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논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의 그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토달팀의 그 논리가 상당히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양쪽의 그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단점도 하나하나씩 짚어보자면 그 승부사 팀의 가장 큰 단점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원인 분석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하여서 상당히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가령 기업이 여성들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들에 대한 편견 때문만일까? 편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는 점은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기업은 물론 사회적, 법적 책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여건이 여성이 취업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을 주어야 되고 등등에 관한 법제가 있다라고 할 때 기업으로서는 여성은 약하고 빈약하고 등등에 관한 편견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제적인 어떤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 때문에 여성의 고용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좀 더 기업적 입장에서 들어가서 왜 기업이 여성의 취업을 회피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또, 이 토달팀의 그 단점을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유있게 웃으면서 내지는 상대방 툭툭 치면서 때로는 골도 좀 질러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필요했다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볼 때 많이 공격적이었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다소간의 반감을 갖게 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보았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서강대학교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학생들의 토론의 장을 높일 수 있는 하는 그 반성을 함과 동시에 숙명을 벤치마킹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심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무석 심사위원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 드리고 소감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익대학하고 우리대학하고 매년 친선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근데 홍익대학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어머, 총장이 여자네. 여자가 총장이니까 이상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이 그래요. 홍익대학은 남자분이 총장님이세요? 남자가 총장이니까 참 이상하네요. 여러분, 기상캐스터가 남자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 기상캐스터 너무나 잘하고 있죠. 어떤 고정관념이 한 개인도, 한 공동체도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자기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나의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더 큰 사람으로 자란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참 아쉬운 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더 와닿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는 것들, 그게 지금 하나하나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문과 대학원 제자가 카이스트에 다니는 남자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벤처를 했어요. 근데 98년도에 IMF가 오면서 너무 과로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기 둘을 데리고 그야말로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참 예쁘고 문학적인 재질이 많아서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영문학 박사에 들어오려고 저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남편 하던 사업을 남편보다 더 잘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덕허덕 했다고 본인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98년도에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벤처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전혀 몰랐던 그쪽을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2005년도에는 수출에 큰 업적을 낳고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론 결과 많이 궁금하신가요? 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가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허경호 심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심사 결과와 함께 대회 전반에 관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외부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거기에다가 또 이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우리 성균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토론에 대해서는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시다 방식, 의회식 토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숙명에서 하고 있는 이 칼포컷이 다 나름대로 조금씩 접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칼 포퍼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쭉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특히 양적인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소위 파지티비즘이라고 해서 실증적 경험주의에 대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I may be right. I may be wrong. Sorry. I may be wrong and you may be right. But with an effort, we may get to the nearer to the truth. 좀 멋지게 나올 때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습니까?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양적 연구를 하는 과학 공동체의 모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설을 내면 또 이렇게 반증을 해서 반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그런 토론이 한국 공동체의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좀 더 현상을 제대로 보고 또 좀 더 정교한 이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사실 여러분들이 유리된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코 유리가 되어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나왔던 그런 것들에 조금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학문 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정교하게 뭐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논리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학문 공동체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던 이 칼 포퍼식 방식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위 오픈 소사이티가 주도가 돼서 지금 동구권에서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대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걸로 허락한 것입니다. 또 저도 또 갔다 온 적이 있고요. 특히 고등학생들도 이런 토론을 방식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연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미국에서 주로 행해지는 시다 방식이랄지 파리아멘트와는 달리 세 사람이 한 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이 교육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그런 학교에서 이것을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숙명대학에 와서 좀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문에 들어섰을 때 그 숙명의 그 발전된 모습 또 아까 총장님께서 오셔서 그 축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총장님 옆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총장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버먼트 대학에 갔을 때도 그때 숙명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 또 100만 원씩 여름에 여러분들 또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훌륭한 또 지도자가 계시고 또 총장님께서는 여러분의 또 스승이시자 또 동문 선배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애정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 정말 부러웠습니다. 총장님께서 저렇게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또 이런 관심이 있으시는 한 우리 숙명에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의 10%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오늘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여성의 힘 없이는요 우리나라 선진국 못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나 사기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그래 우리가 여성들도 좀 일할 수가 해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끌어올려셔야 할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이 대단히 아주 흥미로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토론하는 공동체에서는 독도가 여기서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그런 논제로 토론했을 때 토론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본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찬성측이 아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이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토론하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봅니다. 왜? 토론은 분위기와 사회적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치관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장치 유보를 하고 내용과 흐름,
토론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서브스턴트를 가지고 우리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 대학 공동체에서 토론을 주관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한 시간처럼 저쪽에서 막판까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대학 강의 들을 때도 선생님 말씀 이렇게 적은 적이 없습니다만 3페이지에 걸쳐서 떨리는 심정으로 꼼꼼히 적었습니다. 자, 총평 여러분 잘하셨다는 말씀은 선생님께서 이미 많이 하셨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잘했느냐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더 나은 토론을 내용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토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박, 마찬가지지만 찬성 측의 입론과 부정 측의 입론 역시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을 이렇게 보면은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6분의 6가지 정도 이 아르구멘트에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실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론하실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논리를 나열하는 것 자체가 꼭 찬성 측 또는 반대 측에 유리함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논리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 거죠. 그만큼 허점이 드러날 여지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논리를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입론을 하실 때는 좀 더 가지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아주 틈새가 보이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논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클레임이 있으면 반드시 그 클레임을 뒷받쳐주는 데이터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아쉬움으로 납니다. 클레임들은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클레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좀 더 붙어야 되지 않았을까? 첨부가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를 얘기를 한달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토론 논리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소수 인종들을 노동 시장에 더 진출시키기 위해서 소위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이스를 젠더로 바꾸면 충분히 선례가 있는 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예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클레임만 있었지 거기에 버금가는 그 클레임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데이터들 제시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5번째 찬성 측 발언에서도 한 8가지 정도를 나열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그 논리를 나열하면서 논지의 핵심을 흐리게 되면서 상대로 하여금 소위 번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6번째 우리 그 확인 반응에서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시간을 많이 남기는 것은 내용이 어쨌든 간에 심사위원들로 볼 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니면 상대편이 너무 논리를 잘 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꼬집어서 드러내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교차조사, 여기 우리 지금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문이든 뭐 좋습니다만 교차조사의 본질은 사실은 앞선 내용들에 대한 신문입니다.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론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묻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를 제기했는데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조금은 벗어난 그런 논리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또 아까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오늘 제가 볼 때는 아주 6분의 레이디들께서 그렇게 크게 지적받을 만하게 공격적으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선 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혈 탈당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오지 못했고 또 10번째 토론자죠. 찬성과 반대측이 되겠습니다만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찬성층을 몰아붙였는데 최종 발언에서 조금 더 마무리 발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는 인생을 주는 것이 좋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3대1로 판결이 났습니다. 반대 측에 축하를 드립니다. 예, 두 팀 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허경호 심사위원장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고요. 수상자를 호명하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 학생은 제4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최우수 토론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300만 원을 포함한 해외 리더십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금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사팀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우주영, 박민경 그리고 지도해주신 한금윤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상장, 금상, 승부사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은상 두 팀입니다. 지성과 미모팀 지도해주신 황영미 교수님, 이진주, 이정화, 김나영 그리고 내세우다 팀 지도해주신 박종성 교수님, 안유화, 최신혜, 연금옥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지성과 미모팀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은상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상금 150만 원을 포함한 해외 리더십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우수상부터 은상까지 수상한 4팀은 총 4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장, 내세우다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은 총 3팀입니다. 청아람, 김선희, 최유미, 권기. 동상 청아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8팀입니다. 캐치, 김수연, 양수, 상장, 장려상, 러프. 내용은 같습니다. 예,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정면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다 함께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4회 숙명토론대회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기 계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기념 촬영이 끝나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무대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 토론에서 나온다. 앞으로도 숙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여성 리더들이 이 대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회 숙명 토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명사진 찍는 분위기입니다. 왜 계시죠?